자유학지 407페이지를 보세요. 그 표에 보면 오른쪽에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조합에 대해서 뭐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요약집을 보는 이유는 판서를 적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좀 나아지겠죠. 자, 우리가 지금 조합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수 공부했죠. 얘는 리모델링은 관계없고 지역 직장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을 공부했죠.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단 리모델링은 뭐였어요? 공동주택 소유자죠.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건축법에 지어진 건축법은 공동주택만 짓거든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주상복합에서는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야. 세 번째는 조합원을 교체를 하거나 신규 가입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은요, 아까 여기서 무슨 내용을 보셨어요? 95% 소유권만 확보하면은 나머지는 매도 청구를 인정했죠. 그리고 지역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면 옆에 인근 아파트 가격의 80%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면 14억 말이 안 돼요. 14억이면은 아파트 사죠. 로또예요, 아니에요? 아, 로또지. 요즘 로또 얼마 안 된다며. 로또. 아, 지난주에는 5,000원 됐어. 지난주에는. 꽝대다가. 이제 요번에는 바꾸기만 하면 돼. 5,000원 안 들어도 돼. 로또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조합을 만들어가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죠? 물어봅시다. 사업 승인 받았다는 건 뭐를 확보한 거야? 대지. 대지 확보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진짜 로또가 맞아요. 조합에 가입하면 싸게 분양받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 그래서 대지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지역 직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조합 공부하면은 대지 확보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역 직장은 이렇게 혜택을 주어가지고 아파트를 싸게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혜택을 줬더니 거기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 먹어버린다. 그럼 나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자, 옆에 실제 시가는 20억인데 내 아파트는 분양받으면 15억에 받아. 옆에 와가지고 17억 줄게 팔아 이러면 팔까 안 팔까? 팔까 안 팔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잖아요. 난 1, 2억 커 안 커? 커. 근데 이게 언제 사업이 될지 몰라. 그죠? 나는 기다리는 것보다 2억 프리미엄 붙여먹고 팔아먹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교체 신규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역 직장은. 자, 우리가 지역 직장 주택조합 있죠?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뭐를 받아?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으면 얘는 나중에 뭐를 받아야 돼? 아까 지역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마련이란 거는 물론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도 있지만 자기들이 집을 짓죠.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합주택을 지역 직장 주택 조합주택을 허가받아 짓는 건 없다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다고.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가 났잖아. 리모델링이 아까 뭐였어? 대소선하고 정축이지. 이거는 시군구에 뭘 받아서 하는 거야? 허가받아 하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가 만든다면 이제 우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했어.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그냥 잘 안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조합 만든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건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마음만 먹으면 벌써 기억했을 건데 마음이 없는 거야. 기억할 마음이.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만들었어? 토지 소유자. 정비사업조합은 누가 만들었어? 정비사업조합은 누가 만들었어?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표정이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아예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었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누가 만들었어 지금? 공동주택 소유자라고 했지. 공동 소유자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소유자가 만들면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조합 만들 때 우리한테 뭘 물어봐? 동의를 물어본다고. 두 번째, 양도 양수에 제한이 있어 없어? 양도 양수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지. 제한이 없잖아.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만들어졌다고 조합원을 교체 못 사고 팝니까? 그거 아니잖아. 리모델링 조합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해.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잖아. 그러면 그것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인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못 팔아먹게 지금 막아놨잖아.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정부에서 미워하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못 팔아먹게 하지만 리모델링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야.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무슨 조합 얘기다? 지역 직장 얘기다. 이것부터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떨어지면 조합원을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내가 아파트 당첨된 거 아니잖아. 일반 아파트는 내가 실질적으로 당첨이 돼야 되죠. 1순위 자격을 가지고. 그래 당첨이 되는 건데 우리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죠. 이제는 무조건 아파트 짓죠. 승인 떨어지면 대지 확보했죠. 이게 바로 일반 아파트로 치면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어? 지난주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되면 우리는 이건 단순한 입주권이에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이지. 분양권은 전매가 돼야 하는데 전매가 되지. 우리 부동산 사무소 앞에 가면 뭐라고 적어놨어? 분양권, 전매, 전문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분양권, 전매를 전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조합원 양도가 돼야 한대. 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전매가 된다고. 이때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돼야 한대.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는 지역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가능한 거야?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지위의 교체 신규 가입이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잖아.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우리 어디 보는 거 아시죠? 407페이지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는 거야. 거기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언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외가 두 개가 있네. 1번이 뭐 추가 모집 승인. 2번이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추가 모집에 승인을 받았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 사유로 뭐가 발생했어? 결혼이 생겼죠. 결혼이 생긴 범위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충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는 거지. 그 5개 사유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 말이야. 첫 번째는 조합원이 뭐 했어? 사망. 그 2번만 주의하면 되겠죠. 2번은 사업계획 승인이 났죠. 승인 이유는 양도 정개 판결 등으로 변경이 돼야 한대. 된다 이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 이유는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는 안 돼? 투기 과열지구. 우리 이게 분양권이니까 우리 조합주택의 사업성이 나면 분양권이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분양권이 전매가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라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지. 이해하죠? 그리고 2번 하나 주의하면 되고. 또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순서대로 보면 티귿 있죠? 티귿하고 마지막에 미음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원이 뭐 했어? 탈퇴를 했는데 조합원 숫자가 건설 예정 시에드시에 50% 미만이죠. 이러면 충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탈퇴는 했지만 조합원 수가 여전히 많아.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야. 이러면 충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미음도 마찬가지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뭐가 됐어? 변경됐죠. 그럼 변경된 세대수 얼마가 돼야 돼? 50%가 돼야 되는데 그 50%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얼은 뭡니까?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났죠. 아까 입주 가능일까지 집이 여건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 입주 가능일이 되기 전에 집이 생겼다 이러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교체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일 때 충원할 수 있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죠. 어디에서 나와? 탈퇴하고 세대수가 변경된 거. 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50%가 들어가면 안 돼. 다른 데는 50% 미만 필요 없어. 무조건 결혼이 발생하면 그 범위 안에서 충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이 된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사망했잖아. 그런데도 조합원 숫자가 건설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이죠. 그러면 충원이 돼야 안 돼? 된다고. 그럼 50% 관계없는 거야.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50% 미만일 때라는 조건은 탈퇴하고 세대수 변경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나오면 안 돼. 이제 대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는 뭐 볼까? 다음 페이지 3번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절차. 이제 요걸 보시는 거예요. 조합 설립 절차를 봅니다. 거기 주택 건설 조합 해가지고 시군구에 뭘 받아? 인가. 이번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이 인가 받는 요건하고 리모델링이 인가 받는 요건이 조금 달랐죠. 지역 직장은 새로 집을 짓죠. 지역 직장은 새로 집을 지어. 물론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신고하고 설립하니까 인가 받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건설하는 거예요. 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갖고 와야 돼요? 얘들은 대지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대지를 갖고 와야 뭐 한다? 조합 인가가 나는 거예요. 자, 대지 몇 프로 갖고 와? 80%하고 15% 가져오지요. 80%, 15%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80%는 뭐고? 사용권, 15%는 뭐고? 소유권. 이게 있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이 말.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을 이거를 없애자 하고 지자체가 요구했을 때 국토부에서 안 없애고 안전장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대지 갖고 오라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야. 대지를 갖고 와야 조합 인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죠.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인가를 받고 싶으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할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할 때는 100%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의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 여기는 결의 이렇게 얘기하죠. 결의를 받아와야 된다. 자,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해봅시다. 전체에 대한 결의도 있어야 되고 동별 결의도 받았죠. 전체에 뭐 구의 기억나요? 네, 요거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주택구부터 하는 거야. 동에 또 뭘 받아? 구의 받지. 구분 소유자 의결권. 전체는 얼마 받아? 각각의 3분의 2. 동의 구의는 각각의 요 동의 받아야 돼.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동의 전체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 그럼 요 동의 전체 동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구의에 각각 얼마가 돼야 돼? 요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리모델링 인가가 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리모델링은 이거 외에도 뭘 알아야 됩니까? 증축하려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아까? 15년. 대수선은 몇 년? 10년 지났다는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 리모델링 조합 인가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 인가 제출 서류가 아니죠. 우리 집에 몇 번 물어봤어. 요거는 지역 직장 만드는 거고 리모델링은 결의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3번은 주택공급조합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그 주택조합 앞에 직장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자, 국민주택 공급받는 조합은 뭐밖에 없다? 직장밖에 없어. 이자는 시군구에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죠. 신고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에는 행정청이 시군구밖에 안 나와요. 관할이 시군구밖에 안 나와. 이런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내가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죠. 단 무슨 조합원 제외. 무슨 조합은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야.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새 집을 받아요. 내 집이 있어요. 이미. 내 집이 갖고 있다니까. 내 집이 바뀌는 거 아니야. 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급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빼고는 우선 공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리모델링 조합 받는 조건은 없죠. 그 요거 같이 기억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봤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봤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을 봤죠. 자, 설립 절차는 뭘 받는 거다? 인가.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은 뭐? 신고. 그거는 그냥 신고로 끝나지만은 지역직장은 인가받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리모델링 이런 요건 갖고 와. 그럼 물어봅시다. 인가를 받았어. 인가를 받은 걸 변경해. 아니면 조합을 해산할 수도 있지. 다시 인가 받아요? 받아야 돼.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들이 대지를 갖고 와야 인가를 해주잖아. 다시 인가를 받는 건 맞지만 변경 해산은 대지 다시 갖고 오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조합 해산하겠다는데 야, 네 해산하려면 땅 좀 확보해 와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대지를 갖고 오라는 건 처음에 인가 받을 때 얘기고 변경 해산 인가는 대지를 갖고 오라 그러면 안 된다고. 변경 해산 인가는 뭘 갖고 와야 돼 있어? 청산하는 거, 청산 관련 서류를 갖고 와야지. 이렇게 청산하기로 했다는 서류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요. 대지 갖고 오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대지를 갖고 오면 되나? 이해가죠? 변경 해산도 인가를 다시 받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 보기에 업무 대행이 나오죠. 자, 업무 대행은 제가 두 가지를 강조드렸어요. 과거에는 칠판 보세요. 과거에는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하는 등록사업자 있죠. 얘만 과거에는 대행을 했어요. 다른 자는 대행 못하겠다니까. 중개업자나 이런 자들은. 그리고 얘도 대행을 하면서 조합 가입의 알선을 제외하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 알선은 대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등록사업자만 대행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알선도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행업자가 하는 업무는 다 하는 거야.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성 검토부터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전부 대행을 다 해요. 그런데 시공자하고 설계자 선정하는 건 대행이었어? 지원이었어? 지원이었지. 그거 나와 있잖아. 이번에 대행자 업무범위 있죠? 그 디귿은 설계자 시공자 선정은 업무의 지원이라 돼 있죠?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택조합이나 발기인은 업무 중 계약금 밑줄을 그어볼까?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 자, 거기 보면은 그 위에 미음 있죠? 미음. 위에 미음 보여요?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 이것도 대행업자가 대행하잖아. 대행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라 하는 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뭔가요? 대행업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하고 손해배상도 해라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볼까? 1번 위로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뿐만이 아니고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돼 있죠.
외자기는 대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밑에 애들이 대행업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은 자본금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본금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적어볼까 그러면 자본금 5억 이상이에요. 자본금 5억. 자본금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입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이죠.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언뜻 얘기했어. 시공요건. 등록요건은 3억. 개인은 자산평가 6억이거든. 얘들이 시공 능력을 가지려면 자본금 5억이 있어야 돼.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얼마? 10억. 딱 2배씩이잖아.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업무대행.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내가 2장을 넘겼나? 밑에 넘기지 말고 밑에 5번 한번 봅시다. 조합 가입 철회.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하는 때에 납부해야 되는 일체의 금전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치기관에 뭐한다?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2번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참고로 밑줄 30일 이내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30일 이내에는 철회를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때는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넘겨보세요. 3번 한번 쭉 읽어봅시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했다면 언제 서면을 발송한 날이죠? 예, 발신주의네. 효력이 발생한다. 4번도 참고로 봅니다.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하면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7일 이내 예치기관회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회장은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크게 숫자 크게 연연하지는 마시고 7일, 12일 이렇게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요거는 30일 이내 철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 철회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규약을 따라가는 거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 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규약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뭔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합 인가가 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설립 인가가 나면은 얘는 집을 짓잖아요. 뭐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졌습니다. 리모델링은 인가가 나면은 뭘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시군구에 허가받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한꺼번에 집을 몇 채 이상 지을 때 얘기해요. 한꺼번에 집을 몇 채 이상? 30채. 아까도 했잖아. 주상복합 할 때 30채 이상은 주택법으로 해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받아 짓는다고 했잖아. 30채 이상을 짓는 거야. 연간 짓는 거야? 한꺼번에 짓는 거야? 한꺼번에 짓는 거죠. 한꺼번에 짓는 거. 뭐 지난주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지금 30세대 이상 지을 때잖아. 그럼 리모델링도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죠. 30세대 이상 증가할 수 있잖아. 증가하면은 새로 집을 30세대 인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30세대 이상이 증가를 하면요.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얘도 리모델링도 30세대 이상 증가 안 하면 뭐 받으면 되고 허가 받으면 되고. 어쨌든 승인 받던 허가 받던 전부 몇 년 이내 신청하라고. 2년 이내 신청하는 거야. 2년 이내 신청입니다. 우리 건축허가 받고 건축허가 받고가 아니구나. 사전결정 통지 받고 허가 신청을 몇 년 이내 했어? 허가 신청 똑같다고. 건축법의 허가 신청이나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나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나 전부 몇 년 이내 한다? 2년 내에 합니다.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가 받고
사학계획 승인은 몇 년 내에 떨어져야 돼? 미치겠죠? 2년 3년만 미치겠다. 웃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치매가 안 걸리는 거지. 공부 안 하면은 공부 하나 많아야. 결혼해도 숫자 많이 나오나? 세법에 많이 나옵니까? 자, 조합 인간 났지? 뒤에 나오면은 이제 그때 설명 안 합니다. 인간 났으면 승인이 3년에 안 나지? 그러면 조합 이거 해산할 건지 안 할 건지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 총회.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학계획 승인은 3년이야. 인가 받고. 근데 승인 신청은 몇 년이라고? 2년이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거든. 신청은 2년 내에 하고 3년 내에 사학계획 승인이 안 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 오른쪽 페이지 우선공급은 앞에서 했죠. 조합은 우선공급하죠. 근데 무슨 조합은 제외다? 리모델링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오늘 혹시 기출문제집 들고 오셨어요? 안 들고 왔죠? 안 들고 오기 잘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는 사업 주체는 요 정도로 보자는 거죠. 사업 주체는 우리 지금 사업 주체 정도 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택 조합이 양이 많은데 주택 조합을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뭘로 가볼까? 사업 계획으로 가보죠. 그 사업 계획 승인으로 가는 거죠. 자, 사업 계획 승인은 우리 지금 이 건설 절차는요. 주택법하고 무조건 비교하셔야 돼.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하고. 건축법은 건축 허가권자 꼭 알아야죠. 여기는 그럼 뭘 알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권자 알아야죠. 승인권자 알아야죠. 두 번째, 우리 건축 허가 받으면 허가 요건 알아야죠. 허가를 받으려면 뭘 갖고 가야 돼? 허가 받으려면 뭘 갖고 가야 돼? 대지 갖고 가야 돼. 대지. 이제 오늘도 한 10번 이상 얘기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뭐 갖고 가야 돼? 대지 갖고 가야지. 대지. 근데 아까 했잖아. 얘는 소유권도 되고 사용권도 되고. 근데 얘들은 뭔 사용권이에요? 소유권이지. 그렇죠? 왜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말을. 지금 사용권 나면 하신 분은 절대로 안 틀려. 근데 가만히 있으신 분은 나중에 물으면 또 몰라. 또 몰라.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자,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승인 대상은 방금 봤잖아. 한꺼번에 몇 채 이상 짓는 거야? 한꺼번에요, 연간이에요? 한꺼번에. 아까 연간은 어디서 나왔어? 연간은 어디서 나왔어? 응? 그렇지. 여기 나왔지, 여기. 등록 대상. 연간 20호 20세대. 도시형은 몇 세대? 30세대. 자, 도시형은 단독주택도 있어요. 도시형은 공동주택만 있어요. 도시형은 단독도 있다. 공동만 있다. 응? 자, 도시형은 벌집처럼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살자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었지. 단지형은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맞지요? 원룸형은 뭐가 있었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시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우리 목표를 5, 6월 있죠? 5, 6월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하신 부분은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제는 문제를 봐야 돼. 우리가 제가 이론을 설명하고 되묻죠? 그게 더 문제거든. 근데 되물을 때 대답을 내가 못해. 그럼 이해를 못한 거야. 이제 반대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거꾸로 자꾸 짚어봐야 돼. 아시겠죠? 거꾸로 짚어봐야 돼. 그런 연습을 꼭 해주시고 특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다 못 봐요. 문제 다 보려면은 한 3박 4일은 걸려.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다는 못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은 마무리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론을 정립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 문제는 뭐 싸그리 다 해가 내가 뭐 이제 시험 치러 바로 갈 거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다가 또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라고 제가 이제 밴드를 폐쇄를 시켰는데 이제 열 거야. 그동안에 폐쇄시켜서 못 왔죠. 폐쇄시켜 못 왔어. 폐쇄를 했는데도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자꾸 가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부터는 그런 분들 말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받습니다. 자, 그 문제를 반드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밑에 2번에 사학계획 승인 대상 나오죠. 30세대 이상이요. 한꺼번에 30세대죠. 대지는 한꺼번에 얼마? 1만 이상이죠. 자, 거기 성인권자가 먼저 나와 있네. 성인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니은에 특광시장 또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성인권자는 원칙은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야 이해가 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성인권자입니다. 원칙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성인권자다. 장관이 원칙적인 성인권자예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성인권자인데 여기 누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누가 안 나와? 구청장이 안 나오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구청장이 없으면 누구도 빠져? 광역시 군수도 빠지지.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상식이지.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운명을 늘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있어? 특별시, 광역시 있잖아. 그럼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는 거야. 왜?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죠?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가 다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가 특광도 아닙니까? 지자체가 특광도 말고는 없잖아. 특광도 말고는. 시군구도 있는데 그 시군구는 얘들 밑에 있는 거고 광역은 특광도밖에 없어요.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특광시장은 지가 다 하는 거야. 특시 특도하고. 그죠? 그런데 도지역만 다르죠. 자, 도지사도 나오고 누구도 나와? 시장 군수도 나오죠. 둘 다 나오잖아. 그래서 10만 이상이면 누가 승인하고?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누가 승인하고? 시장 군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도시는 지가 다 하는 거야. 대도시는 지가 다 해. 요 시장 할 때 여기는 대도시 다 포함된 거죠. 시장 군수 할 때 시장에는 대도시, 소도시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 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뭐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할 때 공부한 내용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저를 못 만나도 밴드에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법은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해설이 잘못 달려 있는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책 보고 해설 보고 외우고 지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자, 사학계획 승인 기준 해가지고 30호 30세대죠. 30호 30세대 이상이죠. 근데 예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있고 한옥 있죠. 한옥 하나 기억하시면 돼. 한옥. 그 이제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인데 리모델링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네.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일 때 그때 사학계획 승인 받는다니까 안 지웠네. 그죠?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학계획 승인 받는다 이 말이. 이해할 수 있죠? 리모델링은 본래는 뭐 받는데? 허가 받죠. 그렇죠. 자, 그 표 안에서는 예배 50호 50세대에서 한옥 하나 기억하세요. 한옥 하나 기억해 줍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죠. 자, 됐죠? 또 승인권자를 또 적어놨네. 자, 원칙은 지자체가 승인하는데 10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국장이 승인하는 사유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자, 국장이 승인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야. 주택법의 사업 승인은 국장이 직접 한다는 건 신속하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럼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 자가 첫 번째 누구냐? 공적 주체야. 공적 주체는 국장한테 받으면 돼. 자, 공적 주체가 누구다? 국지공이죠. 자,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몇 개가 나와요? 2개 나오죠. 내공사하고 또 지방공사하고. 자, 그런데 이 지자체는 자기가 승인권자죠. 그래서 지자체는 뺍시다. 누구만 남아? 국가. 자, 지자체가 빠지면 우리 주택법 무조건 누구도 같이 빠져? 지방공사 같이 빠져. 그래 남는 게 뭐밖에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국장한테 받으면 돼. 공적 주체로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다음 해자가 밑에 누구요? 국지공이죠. 공공이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의 얼마? 50%를 초과하여 출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공공 지분이 더 많죠. 그래서 공적 주체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작년에 조건을 달았어. 맨 끝에 무슨 주택 건설할 때만 공공주택 건설 사업 할 때만 국장이 승인합니다. 자,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공의 지분이 많더라도 무조건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공공주택 건설할 때. 뭐 그 정도 이해하시고 3번 4번은 뭔가요? 국장이 나한테 승인받아 하고 지정고시했다는 거죠. 나한테 승인받아 이렇게 지정고시를 한 거예요. 그럼 국장한테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돼? 국장이 어디에다가 나한테 받아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한다, 도시 개발한다. 330만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죠. 자, 이럴 때는 국장이 나한테 받아라고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빠지면 틀려.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란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야.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은 할 때는 국장한테 받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국장한테 받아. 또 국장이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또 뭐 읽어보면 느낌이 오죠.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이 해소가 필요하죠.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두 번째, 지역 균형 개발이 나오죠. 또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나오죠. 자, 요런 말이 나오면 국장이 나한테 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가 안 되는 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서 예, 역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제 오늘 독서실 하면서 복습합니다. 그러면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있잖아. 요건 또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그건 표시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주 봐야 돼.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음 주 되면 기억이 안 나. 우리 이거 지난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기억이 안 나는지를 챙겨서 자꾸 봐야 돼. 오른쪽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재배도 나오죠. 아까 주상복합 얘기했죠. 주상복합은 자, 어디에서 얘기해요? 준주거 상업적 얘기죠. 자, 몇 세대 미만까지만? 300세대 미만까지만. 이는 주상복합이니까 주택만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몇 프로? 90% 미만. 90% 미만. 그럼 10% 이상은 주택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10% 이상은. 요거 95% 이렇게 해놓으면 안 헷갈릴까? 헷갈려요. 95%를 많이 들어봐서 이 90%는 숫자가 헷갈린다고. 그러면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90% 미만, 300세대 미만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사업계획서 내용이죠. 사업계획서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까? 이거 우리 시험에도 물어봤어. 우리 시험에도.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걸 뭘 외워? 사업계획이 뭐예요? 한꺼번에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거잖아. 한꺼번에 집을 많이 짓죠. 그러니까 집만 지어 부대복리도 갖춰. 부대복리도 갖춰. 이게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뭐 해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요. 자, 사업계획 승인 효과. 탑법의 각종 허가 인가 의지. 이거는 뭐 상식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허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많죠? 많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공부하셨죠? 3, 4월 달에 뭐 했어? 나는 의제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넣어야 된다. 그죠? 승인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두 개 공부하셨잖아. 그런데요. 그 두 개 공부했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지 소유권 확보. 이게 뭡니까? 승인 요건이죠.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은 주택건설 대지에 뭐를 갖고 와야 돼? 대지. 대지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사용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공동을 하는 얘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 등록사업자는 소유권도 되고 사용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등록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소유권 없어도 사업승인 해줬거든. 보세요.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대지 다 확보 안 했는데 지금 사업승인 해줬어. 근데 여기 누군가가 알을 딱 박아놨죠.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의 땅에 왜 아파트를 지어 하고 철거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법적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뭘로 바꿔버렸어? 야야 소유권 갖고 와야 승인해 줄 거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얘를 갖고 와라고 한 것은 얘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으니까 갖고 오라고 한 거잖아. 못 믿으니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국지공기 사업 주체면은 소유권 갖고 와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아시겠죠? 그거 모르시면 이렇게 물어봐.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OX. X 국지공은 관계없다. 그러면 이 예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예외가 세 번째가 국지공이다 이 말이에요. 국지공이 사업주체라면은 안 가져도 된다. 그런데 우리 민간 일반 등록사업자 있죠. 등록사업자는 사용권을 갖고 오면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도 뭘 갖고 오면 돼? 사용권.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싶으면 대지 소유권 갖고 와. 몇 프로 갖고 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싶으면 소유권 갖고 와. 몇 프로 갖고 와? 뭐 자꾸 프로를 만들려고 그래. 100%지. 다 가져오라는 뜻이잖아. 사업 승인 받고 싶으면 대지 갖고 와. 그럼 다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를 확보 못했지만은 소유권을 확보 못했지만 사용권을 확보했죠. 이거 2번이잖아. 2번. 사업주체가 박스 안에 2번이죠.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죠. 그렇죠. 그거세요.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잖아. 몇 프로? 뭔 80%에 100%라니까. 그 80% 말이 어디 있어? 대지 소유권을 100% 갖고 오든지 사용권을 100%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1번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단 말은 어디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사용권 몇 프로 가져오면 된다고? 그렇지. 드디어 80%가 나왔네. 80%. 여기서 80%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확보하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나머지 대지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매도 청구가 하려면 80%는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그럼 80% 확보하면 나머지가 무조건 다 매도 청구 됩니까? 아니란 얘기잖아.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도 청구라는 게 뭐 때문에 만든 거야? 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알받기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80% 확보하면 나머지 강제적으로 사게 해줄게 이런 얘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알받기가 아는 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80% 확보하면은 매도 청구는 인정하되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80% 확보해서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 그러면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승인 나지. 근데 10년 전부터 가진 자가 있으면 매도 청구가 안 되잖아. 그럼 사업 승인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가 많지가 않아. 5%도 안 되는 거야. 5% 미만이야. 그럼 얘네들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잖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죠. 그러면 모든 소유자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사업 승인 나. 이해갑니까? 사용권을 95% 확보했죠. 그럼 무조건 사업 승인 나는 거야. 다 매도 청구 되니까. 근데 95%가 안 되죠. 그럼 10년 전부터 가진 자는 매도 청구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매도 청구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실 거야. 그래서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무슨 대상이 돼야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등록 사업자가 가지는 요건이잖아요. 일반 대지는 100% 사용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80% 사용권. 그럼 제가 또 물어보잖아. 우리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물으면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어디서 나와요? 물으면 뭐라 대답하실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보세요. 이번에 신설된 거죠. 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돼 있죠. 리모델링 결의. 결의 앞에다가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라고 적어주세요.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라고 적어줍니다.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 정비법에 재건축에도 매도 청구하죠.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수용을 인정 안 하고 뭘 인정해? 매도 청구 인정하잖아. 매도 청구.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인가가 났어. 재건축 인가가 났어. 근데 나는 재건축 조합 만들 때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돌을 던진 사람이 나야 나. 무슨 말이요? 동의했어 안 했어? 그럼 나 조합원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조합 측이 나보고 너 돌 던졌잖아. 집 팔고 나가. 매도 청구를 한 거야. 매도 청구. 그래서 제가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뭐를 샀어요?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뭘 샀어? 생각나지? 이 말이 생각이 나야 아는 거야. 지금 네가 뭐 샀는지 내가 어쩌는 그럼 안 된다니까. 말을 샀잖아 말을.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말을 타고 산청 경계를 구경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단 말이지. 나만 팔고 나간 거야. 나만 집 팔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합설 민가 난다고 해서 매도 청구 시작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우리 정비사업은 나중에 시행자가 뭘 만들어? 하도 오랜만에 또 본다 그죠? 시행계획 네 글자. 시행계획 인가가 나야 되잖아. 이게 사업이 확정된 거죠.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효과로서 수용 사용하잖아. 그 정비사업은 얘가 고시가 떨어져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은 수용 들어가고 재건축은 여기부터 매도 청구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나야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조합 인가 났다고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나중에 뭘 받는다고? 허가 받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 받잖아. 또 동의. 이 동의를 받아야만은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한번 해봅시다. 또 기억이 안 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면은 얘는 동의를 받아와야 되잖아. 전체의 구의에 얼마의 동의 받았어? 3분의 2. 동의 구의에 얼마를 받았어요? 네, 과반수 받았죠.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동의 구의에 얼마를 받아요? 3분의 2를 받죠. 그런데 이거는 조합 만들 때고 조합이 나중에 허가 받죠. 허가를 받으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돼. 이때는 전체 구의에 얼마의 동의를 받아? 75%.
요거 기억이 잘 안 나이? 75%가 분수로 나타내면은 4분의 3이야. 자,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 허가 받을 때는 4분의 3, 75%예요. 4분의 3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이게 크죠? 요거는 75%잖아. 요거는 67%고. 이게 크죠? 허가 받을 때는. 그러면 동의 구의 얼마를 받아요? 50%. 여기 조합 만들 때는 과반수 받으러 가더만 여기는 또 허가 받을 때는 50%래 동의. 얘들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맞죠? 맞아. 자, 동만 리모델링 하면 얼마 동의 받아? 구호에 전체 75%. 자, 이 동의를 받아야 매도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동의 받아서 매도 청구했죠? 그러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지분, 대지 지분을 사들이는 거잖아. 그럼 이제 대지도 확보하는 거 맞죠? 다시 말해서 이 동의를 받았다는 건 결국은 대지를 다 확보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를 받아냈죠.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면 사업성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도 매도 청구가 나오네. 자, 주택법에는 매도 청구가 어디서 나와? 지구단위 계획구에 가고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하잖아. 지역 직장도 매도 청구하죠. 95% 소유권 확보하면 매도 청구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넘기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권자 봤죠? 기억나요? 성인 대상은 30세대죠. 30% 30세대. 성인 요건은 대지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는 착공하는 겁니다. 자, 이 대지에 관해서 사업계획 성이 났어. 착공은 몇 년 전에 한다? 5년.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고 착공 몇 년이나 했어? 건축법은 2년이죠. 자꾸 비교해야 돼.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기억하라고.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해야 돼. 건축법은 2년이나 착공했어. 주택법은 5년이야. 주택법이 훨씬 길지? 왜 길다고 그랬어요? 왜 주택법의 착공 의무 기간이 길어? 그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집만 지으면은 막 금방 동이나 예전처럼 198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방에도요, 모델하우스만 지면 줄을 섰다고 말뚝만 받으면 줄을 서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었어. 착공 의무 기간이 그때는 필요가 없어. 왜? 착공을 밤잠 안 자고 착공하려고 한다니까. 얘들은 지금 막 무조건 분양이 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아파트 지어도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3년으로 늘렸다가 5년으로 늘렸다가 계속 늘리는 거야. 그래서 주택법의 착공 의무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끝이야. 5년 내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뭘 만들었어? 우리 주택법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공구를 나눠서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 공구를 나누는 게 아까 공구가 뭐였어요? 착공, 신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뭐 그런 거 착공, 신고 따로 하는 거야. 자, 그럼 공구를 나눴다는 건 최초로 공사하는 공구가 있을 것이고 최초가 아닌 공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의 공구는 똑같은 거 해야 하고 5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공구가 아닌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이때부터 몇 년? 그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착공 의무 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요 5년과 요 5년은 같은 5년이죠. 요 두 개는 만약에 5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죠. 그럼 사업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 5년이 지나도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자,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연장은 다 1년이에요. 그런데 요 2년에 착수 안 한다고 취소할 수 없죠. 요거는 연장도 돼야 한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착공신고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착공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권자한테 하겠죠. 그럼 그걸 건축법으로 그대로 대입을 시켜봐. 건축법에는 누가 신고할까? 건축주가. 거기는 뭘 받았어요? 허가 받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고해? 허가권자. 건축주가 허가권자. 여기는 사업주체가 승인권자한테 하겠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네. 사업계획 승인을 신고를 했죠. 착공신고. 며칠이네? 20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건축법 있죠. 우리 건축법은 원칙은 허가받고 경미한 거 신고하잖아. 여기 신고가 나오고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 공사 완료하면 사용 승인 받죠. 자, 공사 들어갈 때 여기에 착공신고 하죠. 착공신고 하잖아. 갑니다 하고 이 착공신고도 하고 이 신고 두 번 나오죠. 여기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 3일. 그렇다고 그냥. 근데 우리 주택법에 착공신고하죠. 20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 그 다음 정비법도 신고하는 거 있죠. 정비법은 뭐가 있느냐면 그냥 듣고 정비법에는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받는 거 있잖아요. 인가받는 경미한 변경 있죠. 경미한 변경은 정비법은 전부 뭐 했어? 신고했잖아. 요 신고해도 20일 이내 수리 여부 알려주도록 돼 있어. 그 정비법하고 주택법은 신고가 수리 여부를 며칠 이내 알려줘? 20일. 얼마 전에 신설된 겁니다. 얼마 전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또 5분 쉬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